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거래도 많지 않고 또 뭐 시세가 그렇게 급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락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제가 남들 다 오른다 그럴 때 혼자 하락한다고 이럴 때는 방송을 하는데, 지금은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다 하락한다니까 제가 띄엄띄엄 방송하는 거 이해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 신축 헬리오 고덕의 폭락을 보라. 2021년 10월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라는 책에서의 제목을 현재 완료형으로, 근데 월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10월로. 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즉 하락한 지 1년이 됐어요.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예, 특이한 거래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실거래가 사이트 캡처한 거랑 그다음에 400개 아파트 단지로 업데이트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RGB로 꺼서 네이버 카페 올려놓으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면 멤버십 가입한 다음에 이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좀 이따가 시장 끝나면,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할 것 같아요.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 7시 이 정도 돼야지 국내 증시 올릴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는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환율 상품 국채도 오늘 밤 늦게, 이거는 일부러 늦게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환율 NDF 시장을 좀 봐야 되니까, 뭐 그 다음에 국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볼게요. 이런 자료, 모든 자료 같은 거 RGB로 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아침 가장 먼저 첫 번째 방송이 세계증시 1일 시황이죠. 대공황 시리즈입니다. 이런 자료 올렸습니다. 부동산 말고 다른 데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마이드는 계속 신청 받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코스피 새로 처음으로 다시 새로 만들고, 다우는 1년치를 업데이트해갖고 추가로 만들어서 회원들마다 판넬이나 뭐 차트 3장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니까 11월까지 가입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희한한 거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헬리오시티거든요. 헬리오시티 34평 중에 최고가가 여기 38억이 있어요. 23억 8천이 있어요. 작년 9월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보통 9월이나 10월 달에 상투 쳤다고. 근데 헬리오시티는 9월 달에 상투가 맞더라고요. 한 달 더 빨랐어요. 근데 잘 보시면 20억, 21억에서 뭐 19억, 20억 왔다 갔다 하던 거래가 갑자기 점프를 뛰어가지고 23억 7천에 거래가 됐어. 실거래가 신고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23억 8천이 거래가 됐어. 근데 얘가 1월, 그 해도 아니고 2달도 3달도 아니고 8월 달에 거래된 게 1월 달에 가서 취소가 됐어요. 즉, 이거를 23억 7천을 보고 23억 8천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내 최고가보다는 뭐 한 1,000만원 정도 비싸게 샀는데 뭐, 잘 산 것 같아. 층도 더 높으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한 4달 있다가 이 거래가 없어졌어. 이 사람은 만약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순진하게 가격이 막 신고가 올라가니까 더 오르기 전에 23억 7천을 보고 딱 샀어. 1,000만원 비싸게. 왜냐면 30층이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뭐야? 근데 그 다음 달에 있다가 22억 1천, 22억에 뭐 거래된 거야. 뭐야? 이거 1억 한 7, 8천 손해봤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딱 볼게요. 그 다음에 21억, 20억, 20억, 20억 이렇게 됐어. 그러다 갑자기 거래가 없다가 9월 달에, 지난달 13억 8천이 신고돼갖고 난리가 났었죠. 20층짜리가. 그러니까 이거 거의 절반 가격에 신고된 거잖아요. 고가 대비하면. 아까 이거 뭐 자전거래라니,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막 이랬단 말이야. 뭐 실수, 전세가,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한 달 지나서 이번 달에 17억 8,500이 된 거예요. 물론 타입은 달라요. 근데 어차피 가격이 거의 똑같았어. 21억, 23억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도 23억 7천이 있네, 1월 달에. 근데 얘가 17억 8,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13억 8천은 가짜라 그러면 이 17억 8천도 또 가짜인가? 제가 볼 때 제 추측이나 이런 거, 뇌피셜은 항상 그래요. 여기에 작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쫌생원 아주 조막선들 작전 세력 있잖아요. 뭐 두채, 셋째, 다섯째 이 정도 쪼무라기 작전 세력들. 그거보다 조 단위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이 있다고 보는데, 올릴 때도 호가를, 그러니까 매물대를 뛰어넘는 실거래가를 신고를 시켜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가짜라고 치더라도 매수하려고 내가 5천 떨어졌대, 1억 떨어졌다고 해서 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13억 8천이 거래되질 않나, 17억 8천이 거래되질 않나. 분명히 한 달 만에 올랐죠. 자, 제 엑셀에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엑셀은 전월 대비 하락한 것만 검색하게 해놨어. 근데
이걸로 보면요. 전월 대비 폭등이야, 폭등. 4억이 상승이야, 4억 폭등. 13억 8천이 17억 8천 됐으니까 경사났네, 경사났어. 대폭등이야. 이해 가세요?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그래갖고 살려다가 한 발 물러서게 되고, 팔려는 사람도 급한 사람은 5천 더 싸게 팔려고 한다고. 즉, 시세를 만들기 위한 작전 세력의 그래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세력들이 그래프를 올리고 내리고 했다고 저는 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면 나중에 바닥일 때 분명히 시장은 계속 폭락한데, 근데 엘리엇 TV를 보니까 실거래가가 계속 야금야금 상승해. 아니면 더 안 떨어져. 이때가 살 때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도 호가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더 떨어진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 근데 가짜라니까, 가짜.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상수를 쳤는데 KB는요 8월 달에 가서 이제 상수 쳤대. 8월 달에 발표를 7월 달이 고점했다고 발표해. 왜? 처음으로 8월 달에 꺾였거든.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올 7월 달까지는 주등 효과로 계속 올린 거야. 국토부에서는 계속 빠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몇 달 사이에 빠진 거 아니에요? 빠진 지 1년 됐어.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도 와이프한테 강동구 이쪽에 시세를, 야, 이런 거래가 되어서, 야, 그라시움이 또 폭락을 했고 베네루치가 또 폭락을 했어. 갖고 저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8년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7년 남았네. 근데 어쩌면 2, 3년 있다가 사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그 90년대 폭락할 때, 그러니까 91년 상투치고 노태우 때 상투치고 아이엠 때까지 한 8년 가까이 빠질 때랑,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 때문에 무너질 때 그때 6년 빠질 때랑 딱 보니까 중간에 반등이 있어. 그 IMF 때는요 332 그랬어. 332. 그 다음에 3년 빠지고 3년 반등하고 2년 빠졌어. 근데 저기 버블 세븐 때는요 잠깐만요. 그때는 213 213 2년 빠지고 1년 반등하고 3년 빠졌어요. 6년 빠졌거든 총. 근데 그때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어떤 지역은 중간에 반등한 다음에 그 저점을 안 깨. ABC로 여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통 이렇게 ABC로 빠져가지고 그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3 2 이렇게 갖고 8년을 빠졌거든. 근데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2 1 3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말을 심하게 하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6년을 빠졌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6년이 빠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죠.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8년을 빠졌어. 8년을 만으로 한 7년 몇 개월 되는데 횟수로는 8년이더라고. 근데 그럼 이때 사는 게 더 싸잖아요. 아니에요. 이때 사는 게 더 싼 게 있더라고. 왜냐면 빠질 때 어떻게 빠지냐면요, 여기서 빠진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면은 물론 여기보단 빠지겠지만 얘보단 높더라니까. 저 모든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평행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한 데가 있어. 이런 거 다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올랐다가 덜 떨어지고 치고 올라간 데 있죠. 이게 대박이 나더라니까.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빠진 거 사면은 많이 먹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니까. 덜 빠진 놈이 더 올라요. 많이 빠진 놈이 덜 오르더라니까. 그래서 제 계획은 8년 하락을 보는데 중간에 3년차 바닥일 때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면은 어쩌면은 월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언제든지 사야 되니까. 자, 일단 이거 봤죠? 분명히 13억 8천이 이거 가짜야.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심하잖아 이거. 그러면 27억 8천은 뭐냐고. 이거 오늘 신고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신고돼 갖고 오늘 제가 이거 캡처한 거예요. 자, 헬리오시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입니다. 30평대가 84제곱짜리가 수두룩하게 많아. 타입도 5개나 돼. 그 아마 34평이 아마 6,0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웬만한 아파트 10개 모아놓은 거야. 한 평형이. 한 타입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를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캡처를 하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강동구에 보시면 여기 딱 보니까 그라시움 73제곱이에요. 즉 20평과 그러니까 24평과 34평의 중간쯤이니까 뭐 한 29평이나 30평 되겠죠? 31평이라고 해야겠네. 왜냐면
56제곱보다는 많이 크고 84제곱보다는 조금 덜 작잖아. 그러니까 84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84제곱에 가까운 거니까는 30평이라고 하는 게 맞나? 31평이라고 했나? 어떤 그래요. 여기도 760세 되니까 많어. 근데 이게 3억 5천이 하락했어. 11억 8천에 신고돼갖고 11억 8,500에. 자, 이거 그라시움이고요. 그라시움은 여러분들 강동구에서 제일 큰 단지예요. 4,932세대야. 했어도 지금 만 2년밖에 안 됐어. 이제 3년차야, 3년차. 근데 딱 만 2년인데,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라시움 봤어요. 뭔가 봤더니 국토에 봤더니 오늘 신고된 게 이거거든요. 11억 8,500. 근데 직전 거래가 15억 3천인데 고가는 16억 6천이 최고가야. 그럼 16억 6천에 비해서 11억 8천이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거의 5억이 떨어진 거죠. 5억. 그렇잖아요. 거의 5억이 떨어졌잖아. 16억 6천이 11억 8,500 됐으니까 5억 조금 덜 떨어졌네. 그러니까 거의 한 40% 떨어진 거죠? 엄청나, 이거. 그라시움이라니까, 그라시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보니까 제가 강동구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강동구 중에 또 하나가 색깔이 이렇게, 저는 하락거래는 파랗게 색깔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고덕 베네루체 59제곱이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25평이죠. 24평, 26평 뭐. 364세대인데 9억 5천에 신고돼갖고 7,800만 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은 직전에 10억 2,800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거든. 거기도 7억 7,800 떨어졌다니까 한번 1%도 안 떨어졌어. 한 8% 떨어졌어.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10억이 처음으로 깨졌다는 거야. 강동구 고덕 신축이 19년 12월이니까 아직 만 2년이 안 됐어요. 3년 차인데 만 2년이 안 됐어. 1년 10개월밖에 안 됐어. 만으로 입주한 지 2019년 12월이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이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올해 지금 2년이 안 됐다고. 전년도 아니고. 근데 상징적인 게 고덕 신축이 26평이 처음으로 10억을 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거래가가. 이거 이상거래도 아니야. 왜? 계속해서 차곡차곡 떨어졌거든. 볼게요. 자,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자, 작년 입주하자마자 고가가 얼마냐면 14억 천이 고가예요. 14억 천이. 14억 천이 고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 12억짜리도 있고 하지만 14억도 있어요. 14억도 있어. 그러니까 14억이 많았어. 그러다가 12억 3,500 작년 말에. 그 다음에 올 초에 12억 6천. 좀 약간 12억에 굳어졌나? 이제 12억. 이거 잘못하면 12억 깨지겠네? 4월달. 그 다음에 8월달. 4달 있다가 10억 2,800. 뭐? 12억이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11억도 깨졌어. 10억 2,800이야. 그리고 나서 9,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거래에 비해서는 7,800인가 밖에 안 떨어졌지만 고가 대비해서는요. 4억 6천이 떨어진 거야. 4억 6천이. 어마어마하죠? 고가에 비하면. 거의 3, 40% 떨어진 거라니까. 불과 1년 만에. 1년 좀 남짓. 여기도 14억짜리가 있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인데 지금 10월 달이니까 딱 1년 만에 얼마 떨어졌어요? 4억 5천 떨어졌지. 심각하죠, 여러분들? 지금 고덕, 이제 송파구, 지금 엘리트는 원래 재래식 주택이었고, 헬리오 같은 신축, 고덕의 상일동, 고덕동에 있는 이 고덕 단지 신축,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것도 몇 억씩 떨어지는 거야. 제가 이거 이틀 만에 방송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아신 상태에서 그래프를 좀 볼까요? 계속 명목지수도 매일매일 데이터 업데이트하는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질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뚝 튀어오른 거 있죠. 요게 헬리오야, 헬리오. 어저께 신고된 거. 그저께구나. 그리고 13억 8천인가 된 거 있죠. 그때 뚝 떨어졌죠. 그러면 얘가 비정상이면 얘가 이만한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 이만큼 올라야 된다고. 이만큼. 근데 얘보다는 덜이지만 그래도 또 신저가가 나왔잖아. 그 평형 타입에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다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상승건이 4건밖에 안 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갖고 제가 만들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이거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매매 수급지수,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구별로 보시면 보세요. 좀 전에 보니까 헬리오가 9월달 상투 많네. 그죠? 보통은 서울이 10월달에 상투가 많아요. 근데 명목으로 봐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 급락하는 거 보세요. 강동구도 하락하는 거 보세요. 이거 명목이에요, 명목.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 인도관, 안양, 평촌, 특히 수원, 강교가 많이 빠지더라고. 그 다음에
용인도 빠지고 군포 3번도 빠지고 경기 구리도 빠졌다가 반등하네. 근데 성남 분당은 한 번 더 올랐다가 빠졌어요. 분당은 세. 그래도 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이 강남이랑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하남이 허벌나게 빠지죠. 하남 빠지는 거야. 분홍색. 이게 뭐냐면 송파구랑 강동구가 빠지면 하남이 같이 빠진다니까. 이거 잘못하면 꼴등 되겠어. 경기도 가점부터 하락률이 더 높을 것 같아.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건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물가를 반영하면 그 변곡점을 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명목이나 변곡이나 큰 차이가 없이 다 꺾였어요. 지금 송파구가 제일 많이 꺾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남이 제일 많이 꺾였죠. 그 다음에 강동구도 많이 꺾였죠. 자, 막대 그래프 보면 이건 헬리오 때문에 그런 거야. 헬리오 때문에 송파구 헬리오. 그 다음에 이번에 송파구 헬리오가 반등하죠. 이게 헬리오 좀 전에 그 지난달에 이상 거래보다는 덜 이상한 거래가 신고됐어. 13억대 신고된 것보다 17억대 신고됐어. 이 17억대도 알고 보면 폭락이야. 근데 지난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이 하락하는 게 두드러지죠. 그리고 경기 구리는 이거는 한 건이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한 건이 특이한 거래가 있어서 양봉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부동산원과 KB의 주간 매매가 지수인데 주간 시세예요. 전부 하락하는 거 보이죠? 부동산원, 이거는 KB, 그다음에 전세가 특히 빠르지는 거 보죠. 전세가가 급락을 하죠. 전세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적으로 된 거. 부동산원의 고점 대비 누적 하락률. 노원구,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졌네. 그건 KB도 동일하네. 자, 이건 누적이에요. 누적.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건 매매 호가예요. 호가도 지금 4.4% 빠져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전세도 그냥 일일이 안 할게요. 다 빠지는 거 보이죠? 부동산에서도 빠진다고 그러고 KB에서도 빠진다고 그러고 누적을 시킨 것도 엄청나게 빠졌네. 특히 성북구가 좀 문제가 심하네. 특히 송파구도 심하네. KB같이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서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 단위 부동산원 발표 지수인데 이거 급락하는 거 이거 지난주에 발표한 거예요. 지난주에 발표한 거. 내일 또 발표하겠네. 그럼 얼마나 더 떨어질까? 특히 여기 노원구 쪽에 노도강 좀 잘 보세요. 이쪽.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이 초록색이 여기 전세 매매가 지수거든요. 전세 지수. 빨간 거는 매매가 지수. 전세가 지수가 더 급락하죠. 최근에. 자, 거래도 지금 10월달은 200건 신고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월달은 604건 신고됐는데 과연 이게 아직 열흘 남았거든. 673건을 넘을 수 있나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자 9월달에 617건으로 신고가 되는데 이번달에 588건으로 지금 신고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여기 10월달에 지금 10월달 아니다 9월달이 617건으로 시뮬레이션 되는데 9월달 8월달에 673건 639건 아이고 9월달에 사상 최저 거래량 나오겠네. 지금 617건으로 시뮬 되거든요. 617건. 617건이면 639건, 673건. 그러니까 7월, 8월보다 더 적다니까. 즉 역대 최저 거래량이 나와요. 물론 10월달은 600건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은 588건으로 예상이 돼. 참 숫자도 참 더럽네. 자, 점점 거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업데이트하면은 데이터가 안 변해. 거래가 없어가지고 한 건, 두 건. 자, 월간으로 보면 지금 4월달, 5월달은 그래도 대선 효과 때문에 뭐 그래도 2,000건 근처에 아까 2,000건 넘는 줄 알았어. 웬걸 대선 효과가 없지 그냥 더 죽네. 지금 뭐 600건 이제 500건 600건이 안 될 것 같아. 10월달에 588건이야 예상 시뮬레이션이.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특허냈다니까. 특허. 아무도 이걸 못 따라해. 저는 엑셀로 추정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하면 프로젝션 한다 그러죠. 프로젝션 추정치. 자, 전세는 그래도 거래가 꾸준히 됩니다. 물론 이번 달은 아직 한참 신고 중이니까 냅두고요. 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지역별로 금액대별로 15억 이상인 핑크존은 좀 덜 빠지고 9억 이하인 그린존이 엄청 빠지고 노도강 같은데 근데 실거래가 지수는 그거보다 더 하락 기울기가 더 커요. 왜? 여기는 저는 그래도 9억 이하인 노도강에서도 그 대단지 아파트를 고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를 가지고 대표 아파트를 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국토부는 대표고 뭐고 없어. 전수조사야. 그러니까 똘똘하지 않고 띨띨한 여러 채들이 하락하니까 하락률이 깊어지지. 이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그다음에 소규모 단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오를 때도 많이 올랐었지 사실은. 그리고 근데 지금 거래 보세요. 이거 거래 대금을 보나 거래 건수를 보나 전세 거래는 꾸준해. 그래도 심각하죠. 자,
그리고 지금 5,000건 미만을 갖다가 표시하려고 한 건데, 과거에 보면은 11,000, 13,000, 막 14,000 이랬는데, 지금은 10,000건이 아니라 5,000건이 아니라 2,000건이 아니라 1,000건이 아니라 600건 이루고 있으니 얘가 하락 안 하고 배겨.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펼치고 일일지수도 이렇게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그리고 전세수급지수 계속 빠지고요. 매매수급지수 계속 빠집니다. 이거 제 엑셀은 1데이터지만 KB나 부동산원은 주간 단위죠. 자, 이거는 2년치입니다. 자, 4년치를 5년치를 봐도 그렇죠. 5년치를 봐도 전세수급지수가 이거 부동산원이니까 완만하게 빠지지, KB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을. KB는 매매가지수 부동산원도 반등했다가 빠지지만, 빨간 게 부동산원이고 요 KB예요. 요거 KB. 밑에 거는 거래고요. 엄청나게 어쨌든 계속 안 좋죠. 그리고 하락률도 매주 경신하고 있죠. 주간 단위. 그리고 22년치를 봐도 전세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세요. 매매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세요. 과거에 버블세븐 무너졌을 때도 얘가 폭락해가지고 이만큼 내려왔다니까. 얘 한참 더 내려와야 돼. 좀 더 내려와야 돼. 그리고 얘도 반등했다가 여기까지 이 선을 깼다고, 요거를 깼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팍팍팍팍 지하실에서 한참 놀아야 돼. 그만큼 얘는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거래가 되면 될수록 하락률이 더 커져요. 왜? 하락거래가 신고되잖아.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제로로 표시가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부는 급하게 빠지고 엘리엇은 약하게 빠지죠. 왜 그래요? 엘리엇은 거래가 안 된 것도 포함시키거든. 왜? 0%로. 걔는 지난달 10억인데 지금도 10억이야. 그러면 걔는 안 빠진 거잖아요. 사실은 거래가 안 된 거지. 실제로 호가는 막 9억, 뭐 8억 5천 이럴 거라고. 근데 부동산원은 거래상 방식이어가지고 기법이 거래상 방식이어가지고 거래가 안 된 거는 철저하게 무시를 해. 그리고 거래가 됐다 치더라도 가중치를 또 둬요. 그리고 뭐 10년 만에 한 건 거래된 거, 그것도 거래상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층이랑 저층, 고층 이런 거 다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되게 정교해. 그러니까 저보다 더 급락을 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 엘리엇은 하락거래는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거래상 방식이지. 근데 거래 안 된 것까지도 그 수익률에 넣는다니까. 왜? 0%로.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거지. 그거를 감안하시면 지금 시장이 엘리엇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작년 5월 달에 저항전에 얻어맞고, 아니 작년 10월 달에 얻어맞고 올 5월 달에 추세선 깨고, 지금은 의미 없는, 약간 의미가 좀 퇴색된 지지선에서 여기서 좀 멈출 수 있으려나? 또 워낙 많이 급했잖아. 1년 동안 빠졌으면 좀 반등할 만한 또 하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한번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락은 91년 하락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3, 3, 2라니까. 여기는 어때요? 2, 1, 3이라니까. 빠질 때. 이거는 똘똘한 채들이에요. 덜 똘똘한 아파트들은 더 많이 빠진다고. 이거 91년 고점과 작년 10월 고점 비교한 거예요. 거의 똑같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06년 버블세븐 고점과 지금의 고점인데, 이 당시는 치솟았고 지금은 약하게 올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요, 상승률이 물가를 감안한 것도 7%야, 7%. 근데 이번에는 1%대야. 상승률이 점점 줄고 있잖아. 얘는 상승률이 점점 늘고 있죠? 특히 마지막에는 엄청 급했어. 그러다가 빠질 때는 진짜 비슷하게 빠지네. 이런 게 온다니까, 이런 게. 처음에 긴가민가 할 거야. 여기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빠져봐. 그러면 하락률이 더 커지지, 이렇게. 자, 추세 분석은 맨날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매물에도 했었고, 지난 방송에도 했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몇 번 보시다 보면 이것도 제가 또 자세하게 할 때가 와요. 지금 중요한 거, 요거 8년 추세선이 깨졌다는 거, 요거. 이번 5월 달에 깨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요게 깨져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박살나고서 반등에다 더 박살났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때 서초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반 아파트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 이 87년 시발점을 깼다니까? 근데 똘똘한 백채는 이렇게 반등했다가 마지막에 IMF 때 얻어맞았어. 이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서초구는요, 이렇게 했다가 더 올랐다니까? 즉, IMF 때 저점이 91년 고점을 안 깼어요. 살짝 아마 여기 근처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산 게 잘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A, B, C 빠질 때 이때 사야 되는 아파트도 있다고 봐요. 왜? 남들보다 더 올랐다가 좀 덜 빠졌다가 치고 올라가. 남들 여기서 이제 회복할 때 얘는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물론 얘는 여기서 사는 게 싸지. 근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바닥 아니에요. A,
B, C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하더라도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년을 더 기다릴 건데 혹시 모르니까 언제든지 현금 쏠 수 있게 돈 어디다가 꽁치놓고 그러지 말아라. 2년 있다가 살 수도 있다. 엘리엇 TV 구독자분들도 2년 있다가 저 살 때 제가 사고 나서 한 2개월 있다 얘기할 거거든요. 왜냐면 샀다고 원인 지역을 얘기하면은 딱 등기부등본 딱 보면은 제 이름이랑 나이랑 저는 이름이랑 뭐 이런 거 밝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나이가 밝혀져요. 나이가. 근데 나이가 나오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생 이게 나오나? 그럼 저 91년생이라는 게 뽀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러니까 91년생이면 작년에 31살이었으면 올해 32살이잖아. 왜 빵쳐? 그러니까 아유 미국식으로. 자, 추세선 엘리엇 파동. 모든 파동은 여기서 음마아파트 입주할 때 79년도에 1파가 됐고 ABC로 2파 선 다음에 87년 5월부터 3파가 시작됐는데 그게 2021년에 끝났다. 몇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로 끝났다. 그 5파를 자세히 보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근데 조정파는 ABC, ABC.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IMF 때 서초구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덜 빠진 다음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제일 많이 올랐더라니까. 버블 세븐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는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서 산 아파트들은 별로 못 올랐어. 근데 서초구만 종행 올랐어. 여기서 또 따지면 더하지. 여기서 샀던 사람은 빠졌다가 오른 거잖아. 근데 서초구는 덜 빠졌다가 오른 거라고. 서초구가 특이하더라니까. 거기 서초구 다음번에 서초구를 노려야 되나. 거기 그렇지. 거기 검찰 출두할 일이 많잖아. 저 맨날 구속시켜. 거기 검찰청 앞에다 있는 아파트 좀 금매 나오면 봐야겠다. 그 대신 반값이 돼야 돼. 자, 대통령과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금리도 관련된 거 몇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연간으로 근데 이번에 좀 반등하려나. 지금 3분기 연속 하락이거든 이게. 2022년도 대통령별로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락해.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신축 헬리오와 고덕지구, 즉 고덕동과 상일동, 고덕의 그라시움이랑 상일동의 베네루치 다 고덕지구거든요. 9단지인가 뭐 베네루치가 9단지인가? 우리 그 사돈의 팔촌도 거기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급락을 해갖고.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둥이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실거래가로 증거를 다 대면서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실거래가 지수는 자주 못하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엘리엇 이뻐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가입해 주셔갖고 주식도 보시고 환율도 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